됐습니다. 자, 오늘은 급등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강에서 지금 목차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급등주 패턴 이제 기본적인 패턴 이렇게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자리인데요. 상한가 나올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 상한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뭐 공시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솔직히 공시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 패턴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잡아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솔직히 오늘 같은 날 이스타코라든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DI 이런 종목들 우리가 워낙 잘 보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날 오늘 상한가 짱대 양봉의 상한가 나오는 게 제일 잡아가기가 어렵거든요. 주식에 있어서 짱대 양봉의 상한가를 잡아가는 사람 천재입니다. 점상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짱대 양봉이거든요. 점상도 어떻게 보면 재수죠. 반재수로 나올 수도 있고 재료로 뭐 뉴스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짱대 양봉을 잡아가기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날 뭐 오늘 같은 날 이스타코를 추천하기 전에 이미 금요일부터 싸이 관련 종목을 잡고 넘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짱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하루 전에 잡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차츰차츰 하다 보면은 추세가 좋은 자리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도 못 잡아갑니다 아직까지. 그걸 잡아가기 어려우니까 일단 요 정도 강의에서 이제 패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요 강의를 하고 나게 되면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런 강의, 그죠? 뭐 이런 강의, 이제 내일 기법 강의로 좀 들어가게 될 건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 한 30분 강의하고 빨리 끝내죠? 오늘은, 그죠? 어차피 뭐, 내일 또 추석이고 해서 아마 대형주 종목 좀 많이 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 강의 준비 들으실 분 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강의 준비 들을 분 되시면 1번 한번 찍어봅시다. 강의 준비 들을 준비 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준비 잘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준비 잘 해놓으세요. 에어컨님.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쉬었다 오세요. 지금 장세도 대형주 다 빠져갖고 재미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 들으실 준비되신 분들은 잘 하셨다가, 도움이 좀 되시고 이러면 좀 들어오세요.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프리미엄 위주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앞전에 얘기 드렸지만 급등주 3박자가 끝났으면 이제 급등주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급등주 3박자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어떤 건덕지, 뉴스, 재료성,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이 뭘 가지고 논다? 연속성. 그리고 뭘 가지고 논다? 시장의 장악력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안철수가 신당 창당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나 뭐 지방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후보가 한두 곳이나 하더라도 참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안철수가 창당 선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을 하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좀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누게 된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오늘 상가를 갔겠죠. 그게 뭡니까? 뉴스인 거예요. 상승 모임다. 우리가 볼 때 솔직히 이번에 뒤통수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철수 관련 종목은 추세가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10월 달에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연대는 없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철수가 수급이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일요일 날에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모멘텀이 없어진 거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사라진 거라. 그러니까 주가가 그에 따른 영향력으로 악재가 쏟아져서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재료 소멸인 거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급등주 3박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상승 모멘텀이 생겨버리면, 철수 관련 종목은 오늘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성향이 좀 강하죠. 언제까지? 10월 재보궐선거 전까지. 그죠? 여론조사 되기 전까지. 안철수가 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인지도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어떤 후보가 나와가지고 지방선거를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뭐 다시 그런 뉴스 나올 수도 있겠죠. 후보제가 갑자기 내일 장 마감하고 뉴스가 뜹니다. 대법원에서 무효 선거지 선거지구 3곳 확정 더. 그래서 이제 2-3곳이 될 게 갑자기 5군데 6군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석을 기점에서 이제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저희 할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23일부터 시작해서 뭐가 생겼느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지방선거 관련해서 들어오겠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그게 해소이 되니까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 종목이 원상으로 끝날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라.
그럼 어떻게 그러냐? 연속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지. 급등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면 상한가를 가냐 안 가냐가 차이거든요.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 흐름은 틀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소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급 자체가 없잖아요. 전부 다 대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장소 흘러가는 거고, 저 이제 우리가 알고 다시피 9월 오늘 내일이죠. 내일하고 9월 17일 18일 날에 그 미국 양적 완화 정책에 받은 발표가 있습니다. FOMC에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축소를 하겠죠. 얼마나 축소를 할 것이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죠? 예. FOMC에서 그에 따른 영향력으로 과연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증시나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그런 불안감이 확산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들고 가는 성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강하게 된다면은 지금 기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가라는 게 다 지금 외국인들 중심으로 대형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그죠? 들어가기 더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장이 사퇴하도 어차피 하니까요. 그죠? 찬찬님. 중요한 거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휴장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휴장일 때 항상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안철수 뉴스, AI 뉴스, 대북 뉴스 이런 게 터지거든요. 제가 저번에 주에도 금요일에 추천드렸을 때 우리 써내진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써내진저를 추천드렸을 때 4,1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다가 계속 들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다 팔아먹고 우리가 다시 샀거든요. 그랬던 종목이 지금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안 한다는 얘기 때문에 한가를 갔으니까, 만약 그게 가게 된다면 상한가를 가겠죠. 중요한 건 급등주 3박자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럼 철수가 가게 되면은 철수로 인한 종목,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후보 관련 종목인데 우리가 잘 아는 후보나 혹은 그 사람의 후보로 관련된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친인척 회사가 된다. 그러면 그 종목은 이제 안철수 테마로 편입이 될 수도 있겠죠.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방에 뭐 재보궐선거 나왔는데 그 사람의 뭐 사촌이 뭐 그 어떤 회사의 뭐 이사다,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가지고 뭐 양다리 걸쳐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철수 관련 종목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장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만약에 전혀 재보궐 안 하고 9월 29일 날, 9월 30일 날, 뭐 혹은 10월 달에 갑자기 손학규가 만납니다. 전화통화해서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학규도 저쪽으로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 우리 볼 때 급등주 패턴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급등주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단은 진짜 쉽게 얘기한다면 급등주라는 종목은 거의 상한가를 가는 그 종목을 우리 급등주라고 우리가 평상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급등주는 상한가 가는 종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좀 더 초등학생적인 발상이겠지만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급등주는 상한가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다 세력선 종목이라든가 우리가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이나 급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가 종목을 우리는 급등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논리를 보게 되면은 대형주도 상한가를 안 갈 뿐이지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내면 모르겠는데,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 패턴입니다. 잘 외워줄 줄 아세요. 저번에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계속 들으셔도 괜찮고요. 지금 뭐 좀 오래되신 분도 상당히 지루하시겠지만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 이런 상상, 쓰리상, 이게 투상이든 간에, 이게 혹은 쓰리상이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제가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통찰적으로 봤을 때 상한가 1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볼 때 조정을 받아주죠. 이때 이 조정은 몇 번 받아줍니까? 자, 이 조정은 몇 번 받아주죠? 이 조정은 몇 번 받아주죠? 몇 번 받아줍니까? 몇 번 받아줘요? 빨리 적으세요, 빨리. 조정은 몇 번 받아줍니까? 조정 몇 번 받아주죠? 조정 몇 번, 이 눌림목 자리에서 조정은 몇 번 받아주죠? 우리 평선이 다 했잖아요.
그죠?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닙니까? 한 번이 뭐예요? 눌림목 1차. 1차? 그 다음에 두 번이 눌림목 2차죠. 그러고 나서 2차 랠리가 옵니다. 이게 뭐냐면 상한가 2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상이 갈 수도 있고 3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원상도 갈 수도 있을 끼고요.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추세가 이탈이 됩니다. 즉 단타가 꼬이게 되니까 이탈이 되죠. 그 다음 뭐 나오냐? 낙기가 나옵니다. 낙폭할 때는 기술적 반등. 요 낙기가 나오거든요. 낙폭된 기술적 반등. 이 기술은 제가 15년 전부터 우리 회원님들 얘기해드렸던 스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락하면서 공시가 나오면서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한가 여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뭐라 얘기를 하냐면 상한가 1파, 상한가 2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아주는 종목을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돼버리면 상한가 3파로 갑니다.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 보통 상상 한 3상에서 5상을 그냥 그대로 갑니다. 5상을 가고 그 다음에 추세 일으킬 다음에 점화를 갑니다. 보통 점화 갔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점화 낙기로 들어오죠. 이게 끝입니다.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요. 평생 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윙님 추세가 만약에 이탈이 됐는데 안 가면 어찌 됩니까? 눌림목, 그러니까 눌림목, 윙님이 눌림목 두 번 받는다면서, 한 번 하면 두 번 받는다면서요. 왜? 한 번 하면 두 번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받고, 만약 두 번도 안 받고, 세 번도 안 받고 안 가는데 어찌 됩니까? 그래 되면 이 기법이, 이때부터 기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한 기법이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눌림목 1차 끝나고 나면 오리평 매매 기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씀드리는 N자형 기법으로 바뀌게 되거나 이 급등주 패턴을 보게 되면 만약에 눌림목자에서 수급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이평선 매매 기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눌림목 자리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10시 안에 보고 수급 정리하고 오전 다시 삽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앞에 설명을 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하고 좀 더 다시 부가적인 설명하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은 무조건 조정자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조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눌림목 1차와 눌림목 2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눌림을 한 번 받고 가든 눌림을 두 번 받고 가든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니 보고 한 번 받아 두 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네. 그래도 조정자리일 때는 필히 뭘 하시라고 했습니까? 밑꼬리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연소수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패턴대로 움직인다면 아무나 더 수익이 납니다. 그죠? 위로 패턴을 하게 되면 아무나 수익이 나요. 자,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언제로 돌아가냐? 15년 전이나 약 한 17, 8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뿅 돌아갑니다. 2000년대로 돌아갑니다. 1998년도, 99년도 때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방송 들으시는 이 분들은 우리 미룰때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주식에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돈 땁니다. 매일 상한가를 먹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때 주식 하셔서 돈 못 딴 사람 없어요. 급등주 하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상따 치고 몰빵 치고 이런 사람 절대 돈 못 따고. 이 패턴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은 수익 납니다. 그냥 교과서적이에요. 그냥 무슨 공식 같아. 수학 공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야. 그런 식으로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볼 때 11일평 매매기법이 없었거든요. 20일 매매기법이 나왔는데 3일평 매매기법이 없었어. 거의 패턴대로 나와. 상상, 조정, 상상 이런 식으로 가요. 대장 종목은 상상, 조정, 상상 이런 거 가요. 그런 식으로 급등했거든요. 지금이야 HTS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할 때 되게 편하게 매매하지만 그때는 주식이라는 걸 매수를 하게 되면 제일 빨랐던 때가 세종증권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뭐 어느 증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키움증권 같은 친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매수를 또 처음에 초창기 나버리면은 10초 살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매수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딱 보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런 패턴이 15년 전이나 지금 지나가더라도 그 패턴 흐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우리가 어쨌든 변칙적으로 좀 나오긴 해요. 시장 흐름에서. 워낙 단타를 많이 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항상 눌림목 자리에서 밑구리를 잡고 들어갈 수 있는 패턴. 그래 그걸 가지고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날 최소 못해도 손실 없이 나오거나 적게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눌림목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갈 때 가급적 초저증일 때에 들어가셔야 리스크가 적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 요 자리에서 들어가셨을 때, 요 자리에서 들어가실 때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종목 보시면 상상상 들어갈 때 요 자리에 또 추세 이탈되는 자리에도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 하이 리스크죠. 이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추세 이탈 쪄박하거나 주가가 추세 이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뭐냐면은 TPC랑 같은 자리가 되겠죠. TPC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패턴대로 되지 않는 게 주식입니다. 맞죠? 다 패턴대로 먹으면 다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패턴이 그냥 큰 교과서적이고 아주 좀 정석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강의 내용 계속 들으셔가지고 정석적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지 뭐 이대로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눌림목 들어가게 되면 10시까지 쑥 보고 웃으면 정리하고 오전 다시 사거나 장주에 올라가더라 지라 같은 거 치아프라 하고 나중에 다시 사야 된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종목이 맞는 거지. 그게 아닌 이상은 이걸 그대로 그냥 가만히 멀티 조정 1차 자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강의 내용은 좀 더 기법이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패턴이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세에 따라서 일치할 확률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장세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병세나 대웅주 장세나 뭐 지금 같은 비느핀 V4 장세 흘러가게 되면 눌림목의 나발이가 안 나와. 왜냐면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다 대웅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위해서 테마가 많이 타는 종목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대웅주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걸칠 때 거의 대웅주 종목 움직임이 없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개별적인 종목이 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 그 장세에 따라서 본인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장세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자리에서 아까도 눌림목 자리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나중에는 여러 가지 기법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전에.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급등기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좀 하시는 분 1번 적어보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네, 반만 이해하시는 분 2번 아예 이해를 못 하겠다 하시면 3번 찍어보세요. 자, 이 패턴에 대해서 저는 압니다 하시는 분 1번, 저는 반만 이해했습니다 2번, 아예 무슨 말인지 이제 처음 듣습니다 하시면 3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마음 눈치 보지 말고. 예. 띵똥님, 예. 반만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종목이라는 게 어떤 뉴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옆으로 질질 싸다가, 옆으로 뭐 주식시장이 질질질질 싸다가, 갑자기 어떤 뉴스가 빵 터집니다. 그 뉴스는 어떤 재료성의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 종목이 이런 식으로 짱대 양봉이 나와가서 바닥권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바닥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추세 전환의 상한가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어떤 이유에서인즉 이 종목이 점상을 가게 됩니다. 막 점상을 칩시다. 어떤 종목이 이런 호재로 인해가지고 점상을 가기 시작합니다. 점상. 이게 원상이에요. 그죠? 원상입니다. 갑자기 어떤 뉴스가 빵 터졌어. 상한가 오케이. 없지? 입장에서. 요것 때부터 사신 분이 없으니까. 요때부터 사신 분이 없으니까 그 점상으로 무슨 뉴스 나왔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상한가 1파라는 건 어떤 뉴스로 인해서 원상에 가는 게 아니고 보통 투상이나 쓰리상을 갑니다. 솔직히 그죠? 쓰리상 갑니다. 보통 쓰리상이 보통 점상으로 가지는 않아요. 보통 쓰리상 정도는 거의 뭐 밑구를 좀 달거나 이런 쪽으로 달거나 혹은 뭐 우리가 소위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상한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상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나올 수도 있겠고 또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에 갔다가 뭐 이런 식의 또 상한가를 쓰리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띵동이 나중에 질문하시고요. 띵동이 예전에 우리 회원이었던가 맞죠? 원상 가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들으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투상에 나올 수도 있고 쓰리상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지금 장세로 보게 되면 쓰리상까지 가게 되면 금강에서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원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소위 말씀드려서 투상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들어갈 때는 조정을 받습니다. 자, 조정받아줄 우리는 그래서 우리 현재 얘기해드리지만 대한민국 종목 중에 첫 조정 받았을 때 와일로 밑꼬리 공략을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항상 그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주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밑꼬리 공략을 하게 되면 항상 종가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줘요.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밑꼬리를 잘 공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 첫 조정이니까. 보통 이렇게 만들어주고 종목이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렇게 가는 날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지 않겠지. 이래 가놓고 다음날에 이렇게 한가를 갑니다. 형님 이렇게 하고 한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는 종목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가주, 우선주, 우선지 안 하니까 저가주, 우선주, 거래 없는 거, 신규 상장 종목 안 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가주가 이래 나오고 우선주가 이래 나오거든요. 거래 없는 종목이 이래 나온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래대금 100억 이상 터진 종목 이렇게 안 나와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이 이상해 봐야 돼요. 왜 바닥권이 그렇다고 투상 먹고 세력들 나갈 만큼 그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빈신 같은 놈들이 20 정도 먹고 빠질 만큼 그렇게 멍청한 놈들이 아니거든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흘러가면 또 이상해 봐야 되거든요. 항상 얘기드리지만 보통 조정받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씀드려서 그 기본적인 패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도지형적으로 들어오게 돼. 그래서 우리가 급등적 공략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눌림목은 꽃이라고 합니다. 거의. 눌림목은. 그럼 낱개라 꽃이라 했나? 하여튼 눌림목이 거의 뭐 급등적, 그 절대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눌림을 잘 공략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크게 먹습니다. 이왕 첫 조정할 때 들어가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 부분에서 공략했을 때에 다음날 이 종목은 종가 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1차 자리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날 잡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음날에 뭘 해석하셔야 되면 두 가지 패턴을 해석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상한가를 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다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종목이 안 가고 상한가를 안 가고 그대로 조정을 줄 것인가. 그대로 조정을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 한번 더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쓸잘데없이 단타가 많이 꼬여가지고 올라갔다가 밑거리 달고 빠질 것인가. 여러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게 눌림목 2차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단타가 꼬였기 때문에 계란소나 이걸 다 달라붙거든요. 동호회성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졌거나 한칸 안 가고 오지. 이런 식으로 좀 더럽게 만들어주거나 오죠.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해. 주식이라는 게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얘기해봤을 때 눌림목 2차 자리, 1차 자리도 우리 믿고 잡고 넘어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상 조정이죠. 조정자에서 이게 아이고 씨 잠깐 다시 쉬고 이 자리가 우리가 소위 말씀드려서 무슨 자리라 합니까? 이 자리가 눌림목 1차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1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눌림목 1차고 그 다음 날이죠. 우리가 밑꼬리 잡고 들어왔으니까 하루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눌림목 2차 자리가 됩니다. 자, 2차 자리에서는 무조건 그 결과는 몇 시 안에 나와야 돼요. 눌림목 자리에서 잡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몇 시에 나와야 될까요? 잡고 사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다음 날에 눌림목 2차 자리에는 몇 시까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 공부했죠. 10시까지 그 시세 흐름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요. 그게 급등주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보고 종목이 수급했구나. 그럼 정리하고 오장 다시 사야 됩니다. 왜요? 당신이 뭔데?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10시 반 되면 선물이 한번 움직이고 대응주로 수급이 빠지는 개별적인 수급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확률이 거의 한 90% 됩니다. 10종목 중에 9종목, 9종목이 10시간 수급 없으면 전날에 사봤던 사람들이 우리같이 상관했던 사람들이 씨발 장중에 욕하면 안 되지. 장중에 수급이
안 들어오네, 오전날. 그럼 뚝딱 정리해야 되겠다. 왜? 호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세력들이 움직였으면 벌써 아침 일찍 움직였는데 왜 움직임이 없지? 그럼 좀 리스크 관리하고 좀 정리하고 오전 다시 사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동시에 세력들이 그렇게 물량을 털어버려요. 그러면 동시에 그게 매물로 바뀌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냐?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농림목 2차 자리가 리스크가 크다고. 그렇지만 이 종목이 또 얘기 드려볼게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상한가 28일례를 갔을 때는 더 리스크가 크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첫 조정 받을 때 좀 더 강하게 들어가거든. 왜냐면 이 종목이 이제 입상해가지고 이제 첫 조정이기 때문에 설사 이 종목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밀렸다 칩시다. 좀 이런 식으로 밀렸다고 칩시다. 뭐 추세가 좀 꺾였거나 이래 좀 장사가 갑자기 지랄 같아갖고 갑자기 대형주 종목이 수급이 많이 빠져가지고 종목이 좀 밀렸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뭐할까 이거 이런 식으로 확 밀렸다 칩시다. 이거 이런 식으로 밀렸다 칩시다. 한가 언제를 갖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종목도 결국 뭘 다고 들어오냐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종목은 이 5일 이평선을 달고 들어와요. 3일 이평선이 빨간색이라고 치면 3일 이평선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이씨 뭐고 이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고 3일 이평 뭐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나 가겠죠. 5일 이평 결국 밀고 달고 들어오겠죠. 한번 더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된다면 급등진한 패턴 자체는 이 눌림목 2차 자리에서는 어떤 흐름을 예상하셔야 되면 첫 번째,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보셔야 됩니다. 요 밑거리 공략하고 넘어오셨다면 이 종목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이제 눌림목 2차가 되겠죠. 자리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10시까지가 정해졌다고 해. 10시까지는 가급적 갭 떠서 이런 식으로 감아 올려줘야 되는 상한가가 나오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가면 밑거리 달 수도 있어요. 그건 세력들 지 마음이니까 우리가 이래야 저래야 할 권리는 없거든요. 우리는 저쯤 사가지고 들고 와서 다음날 팔아먹고 10시간 상한가 노리면 돼. 안 나오면 정리가 나오면 되고. 이게 눌림목 2차 자리예요. 근데 가급적 첫 조정 받을 때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리냐면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음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한가 나왔다 칩시다. 하루 더 조정 받고 지금 장사에 맞게끔 해줘야 되니까 조정 받아주고 다음날에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 갔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 또 상한가를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우리가 또 상한가를 갖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이 모습이, 이 파동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거를 아까도 글씨 적어놨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상상. 같은 자리를 뭐라 얘기합니까? 상상 뭐라 얘기하죠? 이 자리를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죠. 다른 분은 이걸 뭐라 얘기하죠? 아까 제대로 이해 못했네. 뭔 눌림목 1차라. 이건 눌림목 2차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야, 그렇죠. 이거 뭐라 하죠? 이거를 뭐라 합니까? 이거를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상 1파라고 합니다. 이 1파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원상이든 쓰리상까지 다 이걸 묶어서 상가 1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투상입니다. 원상 정도는 되진 않아요. 투상에서 쓰리상을 우리는 묶어서 1파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왈로. 우리는 이거를 왈로. 시작해요. 이거를 뭐라 얘기하냐? 우리는 통괄적으로 묶어서 이거를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눌림목 1차, 2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윙님 앞전에도 강의해드렸지만 윙님 조정이 뭡니까? 조정은 주가가 안 가는 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급등주의 조정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눌림목 1차와 눌림목 2차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하죠? 이런 걸 이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걸 뭐라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어지는 걸 뭐라 합니까? 빨리 적어요. 빨리 녹화하고 차 아프게 오늘 이거를 상한가 2파로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급등주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짱대 음봉이 나옵니다. 아 이거 너무 크게 그나 짱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리를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추세 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 낙폭과대 디딤돌을 그려주고 다음날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윙님, 그럼 윙님, 이거 안 나오고 이거 안 나오고 좀 더 갈 수 있습니까? 예, 더 갈 수 있습니다. 요새는 패턴이 좀 지저분해 가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고 흔들어주고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뜨려 놨다가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건 좀 기본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봅시다. 그냥 윙님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뭐 이래 가진 않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다음날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어 단타 꼬여가지고 금강 제재받고 이래가 막 흔들어 놨다가 그지? 막 흔들어 놨다가 뭐 주가 엉망으로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갈 수도 있습니까? 예,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재료가 나와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쭉쭉쭉 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뭐라 하느냐? 이거를 상한가 3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괄적으로 묶어서 상한가 3파라고 합니다. 이 상한가 3파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은 1년에 나와봐야 몇 번이냐면 2번 정도에서 한 4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급등지 패턴처럼 무식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1년에 나와봐야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럼 이런 종목은 다음은 어떻게 되냐? 바로 추격 매수한 사람들한테 악재가 터지기 때문에 바로 점화로 갑니다. 점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 점화 낙폭가대가 나오는데 요새는 점화 낙폭가대가 무슨 쥐라 같은 게 바로 상한가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에 노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회원님들 주식하시면서 주택에 우리 노리셔야 되는 부분이 요런 조정받는 부분, 이런 조정받는 부분에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급등지 패턴이 정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게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그냥 책에만 놓고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근래 들었던 DI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전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2파 조정일 때는 도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띵똥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점 때 잡아가 들어가서 수익을 좀 드시고 가급적 쭉 들어가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초조상 발 좀 사가 들어가든가 해야지. 다 나중에 눌리면 2차짜리 들어갈 때는 그만큼 리스크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1차, 1파. 그죠? 또 가지고 조정. 계속 갑니다. 계속입니다. 맞죠? 그지? 조정.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정. 여기 1차 나왔죠? 조정 좀 나왔죠?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뭐 나왔습니까? 이 패턴이에요. 패턴. 그리고 점화 갔다가 요 자리가 뭐야? 낮게 나왔죠, 낮기. 그대로 갑니다. 이게 근래 들어서 우리가 볼 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금호점검? 미루면 대마꽃순이 금호점검? 금호점검은 그냥 가죠. 이런 식으로 그냥 보셔야 되면 조정이 없어요. 조정이라 해봐 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급등주 가게 되면 분명히 다음에 점화갑니다. 올라가면 떨어져요. 적절하게 조정을 받아줘야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가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새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리가 공략했지만 에머슨 퍼스픽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또 마찬가지거든요. 세력들도 다 압니다. 쓰리상 나왔죠? 쓰리상이 나왔는데 저번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조정이 나와서 쓰리상을 나왔는데 왜 떨어지냔 말이야. 이런 거는 물량을 더 사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이요. 또 가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까지 들고 가서 먹었습니다. 다 매도 쳤어요. 6,800원인가? 6,800원대에 요날 다 매도 쳤어요. 요날 다 매도 치고 나가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 잡으시면 요때 들고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20병 가지고 공시가 또 오더라고. 이게 지금 세력들 패턴이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 다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드세요. 여기까지는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뒤로부터는 못 드세요. 여기까지는 분석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분석이 돼요. 아니 뭐 팔아먹든가 9,000원 가져간다 말든가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뭐 9,900원이나 뭐 만원이나 똑같이 나 매도치고 나오라고 가든가 말든가. 여기까지는 끌고 가서 어떻게든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볼 때는 점점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거든.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건 낙폭과 추세 했다고 하면 주가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뭐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급등주라는 거는 어떤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좀 더 얘기해드리겠고. 그리고 또 근래 급등한 또 종목이 뭐 있습니까? 오늘 봤던 현진 소재 한번 볼까요? 자, 자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형님 상상 투상이네? 그럼 이 종목은 뭡니까? 조정이죠. 조정입니다. 조정. 그럼 이 종목은 상상 조정 오늘 뭡니까? 오늘 무슨 자리예요? 이 종목은 완로. 어이씨 좋됐다. 아이씨 어이씨 큰일 날 뻔했다. 엑셀에서 덮어붙어. 이 종목 어떻게 될까? 아이씨 자료 다 날아갈 뻔했네. 이거 무슨 자리예요? 그렇죠. 상자리죠.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이런 식의 상가가 나와줘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시에 나와야 되죠?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이 종목은 오늘 몇 시에 나와야 돼요? 현진 소재는 오늘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상자리죠. 몇 시에? 그쵸. 10시 안에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래 가버리면 결국 오리평선은 멀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리평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됐어요. 안 나왔죠? 못 나왔죠? 그럼 형님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종목은 이제 패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급등주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뭘 합니까? 이제 다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은 이제부터 오리평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오리평이 되면 11위평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평선 매매 기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추후 주가 흐름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도 이 종목도 이제 바닥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조정받을 때 시기에 또 제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현 BM처럼 이게 지금 쓰리상을 장중에 움직일 시장만큼 좋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중요한 건 악재공시 나오죠. 쓸데없는 시장에 장중에 직장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장중에 상한가 가면은 안 좋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 그림이 뭐냐면은 이 종목도 장중에 직장인들 물량을 털어버리기 때문에 아사리 갈 거면 10시에 상한가를 찍었으면은 따랐을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니까 장중에 자꾸 상한가를 가고 풀어주더란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에 주가 흔들릴 척 해놓고 악재공시 내놨죠. 그러니까 주가 딱 밀어버리잖아. 물리게끔 딱 해놓고 버리거든. 그리고 또 뭐 있느냐? 그래! 이런 거 우리가 공개를 했지만 또 뭐 있냐? 또 근래 들어서 먹었던 흥구석유 봅시다. 다 해먹었던 종목이 패턴 그대로 들어오니까요. 회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가지고 좀 개념을 가지고 같이 봐야 이렇게 재미가 없구나 생각한다고.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작업은 뭐예요? 토상? 그럼 뭐예요? 이 다음에 조정 1차 2차 뭘 달고 들어오지? 오케이 오리평 들고 들어오네. 나이스.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냐? 띵똥님 프리미엄 회원입니까? 아닙니까? 띵똥님 프리미엄 회원 이세요? 아니세요? 다음날에 이렇게 안 떨어지지 와야 되는데 이 종목이 무슨 자리입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럼 좀 이따 질문하세요. 좀 정신없습니다. 예. 그지? 이 자리가 땡겨와야 되겠죠. 이 자리가 여기로 좀 땡겨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제압 보고
이치 아프고, 이치 아프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정리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 놓고, 그때 왜 정리를 했습니까? 미국 주식 휴장이었거든요. 미국 휴장이었어요. 우리가 저점 잘 잡고 넘어갔거든요. 만약에 미국 주식가 그때 안 쉬고 오바마가 한 번 툭 던졌으면 우리 그날 다음날 상한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상상, 조정, 상상, 또 어떻게 됩니까?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패턴이 지금 그대로 보게 되면 그대로 이어가는 거 있어요. 상한가. 만약에 이거 없다 치면 이것도 상한가.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조정. 또 조정. 다음날 상한가 나야지만 이미 중요한 건 뭡니까? 대량거래 터졌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눌림목자에서 대량거래 터질 종목 치고 잘 가는 거 없다고 했습니다. 추세 이탈. 낙폭까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안 나오죠. 시리안 문제에 나가지고. 나를 가서 조금 드물죠. 이래 가버린 거죠. 짱대 음봉이 안 나왔잖아. 여기서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건데요. 11일편 노려볼 수 있을 건데, 뉴스가 안 나오면 힘드니까 이 종목도 역시 끌어져 버리고.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뭐 홍교석이니까 뭐 다른 재료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장사에 뭐 워낙 대형주 종목을 먹으니까 개별주종도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 되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강의를 해드렸지만, 이런 패턴이 위에처럼 이런 패턴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계속 맞아 떨어지면 아무나 싹수익이 납니다. 그죠? 근데 특히 장세에서 따라 틀려지죠. 대형주 장세에서 흐름이 틀려지게 마련입니다. 그죠? 정세 맞게끔 대응하기 맞고, 지금 장세는 대형주 종목들이 아예 급등주처럼 움직이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항상 말씀드린 조정받을 복리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급등주 종목 실컷 들어왔던 종목 KDC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종목은 질질 옆으로 싸다가 갑자기 4세대 이동통신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형님, 상가네요? 네, 상가입니다. 그렇네요? 상가입니다. 그렇네요? 상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내일 공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상상이죠? 원상, 투상,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상가 1파랍니다. 그럼 이 종목은 내일 눌림목 1차 자리를 받았네요. 맞죠? 그럼 내일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내일 어떤 시세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의 시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얘기해서 내일 그게 과일 장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거나, 그죠? 떨어지는 건 몇 시에 떨어집니까? 10시 이후에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건 몇 시에 올라갑니까? 10시 이전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에서 사실 때는 10시까지 보고 있다가 뭐 마이너스 2% 돼도 못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래 되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오리평을 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뭐고 이거? 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 종목도 근래에 들어서 이제 들어왔던 우리가 아는 3D 안경 관련 종목으로 2010년인가 9년 내에 이 종목도 우리가 만원까지 먹었던 종목입니다. 볼까요? 앞전에 먹었던 안 먹었던 KDC 진짜인지 아닌지 보면 되지 뭐. 봅시다. 진짜인지 아닌지. 다 더럽게 2010년 9년이네. 어떤 패턴으로 들어왔는지 봅시다. 직접 보세요. 이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대로 갑니다. 뭐 평생 바뀌지는 않아요. 그만큼 호흡이 잘 돼 있고 단합이 잘 돼 있으면 이래 갑니다.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이제 시작됐던 정말 대박 종목이었거든요. 그죠? 상상, 또 상, 행복물 흐지가 금가운 뉴스 때문에 잘 못 갔거든요. 이 종목이. 원래 이 종목에서 이때 시세 흐름이 좀 나왔어야 됐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요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는 뭐가 나왔냐면 요때도 금강원 뉴스가 나왔어요. 금강원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뭐 나왔냐? 원전하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행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그러드니까 다시 들어와요. 그죠? 우리가 통산적으로 이거는 조금 틀려지지만 똑같이 보겠습니다. 상상상, 서리상. 조정, 상상상. 그죠? 추세 이탈. 우리가 볼 때 추세 이탈. 그지? 추세 이탈.
조정. 낮게는 조금 비스무리하게 나왔습니다. 낮게는 그냥 다음날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미꾸리 공략 11일편 공략해가지고 바로 먹고 나왔어요. 바로 요 날 딱 먹고 나왔거든요. 요 날 바로 먹고 나왔습니다. 그때 다 먹고 나왔어요. 그냥 만원까지 딱 돌파되고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금가운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드셨어요. 이것도 이제 철수도 똑같이 움직였고 보령그래 움직였고 모든 급등 종목 그래 움직입니다. 여기 에머스는요. 여기 TPC는요. TPC 보겠습니다. TPC는 보려면 좀 패턴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좀 지라같이 움직이죠, 그죠? 좀 더럽게 움직이는 패턴이 좀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뭘 해석하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 종목이 윙님 3상 가야 되는데, 1, 2, 3, 4상 갔습니다. 윙님 포상 갔는데, 그렇죠. 포상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금강원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종목이 워낙 강한 뉴스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조정받아주고 바로 다음날 장중에 공시 가지고 가버립니다. 내 머릿속에는 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포상 가놓고 근래에 갔던 종목 중에 한 1년 만에 간 것 같거든요. 거의 내 머릿속에 1년 만에 간 거, 1년 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한 건 적은.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다 다른 종목도 갔죠. 이 종목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뭘 샀습니까? 딜리를 보랬죠, 딜리를. 딜리를 봅시다, 딜리 봅시다. 그래, 딜리 봤잖아요. 딜리를 봅시다. 이 종목도 이렇게 샀죠. 그렇지만 이날 주가 쪄버렸죠. 왜? 조정, 투상의 조정이기 때문에 눌리면 2차짜리니까, 정리하고 오전에 다시 삽시다. 그랬던 종목인데, 장중에 TPC 상가 가면서 딜리까지 같이 치고 가버렸죠. 대장이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계속적으로 2평 달고 가다가 오늘도 눌리면 1차도 받았죠? 상가 찍고, 그제? 완료. 그죠? 상가를 찍고, 결국에는 종목도 오늘 눌림목자리 받았죠. 리스크 있습니까? 졌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초초배분들 들어가지 말라고요. 만원까지 가나 안 가나 뭐 상관없으니까. 그게 급등주 패턴이라는 거는 요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들어오고 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기법이 좀 몇 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디테일하게. 좀 더 배분하기 원한다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스토캐스터라든가 볼린저 밴드라든가 그죠? 예. 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정도 뭐 들어가서 충분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뭐 일목균형포는 급등이 잘 안 맞아요. 일목균형포는 대형주 종목이나 이런 거 사는 게 맞고요. 중소기나 외국 이런 종목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고 급등주는 그런 거 안 보죠. 수급 위소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 자리가 리스크가 크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수급 부족 현상이 나오니까요. 그럼 이 종목도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라. 대장 종목이 유화공략을 한번 볼까요? 똑같다고 그냥 패턴이. 자, 이래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죠. 봅시다. 그냥 그대로 봅시다. 그러니까요. 물론 하치나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목도 보기에는 3상을 먹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조정을 받는 시기에 대장 종목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대장. 그랬는데 갑자기 누구 터졌어요? 지라 같은 새끼가 조선비지에서 공시를 내놓는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공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단보 자리에서 공시가 나왔다. 5천원 돌파된 자리에서 공시가 나왔다. 그럼 이건 점화갈 수도 있습니다. 왜? 물량을 많이 털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작한 종목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시가 나왔다는 건 거의 90% 건드려준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세력들도 물량을 털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은 다시 상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연속을 받게 되는 거죠. 언제 사야 돼? 요때 사야지. 요때. 그죠?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 종목도 넣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샀던 종목들이 기본적인 패턴이나 룰 자체는 그대로 흘러가는 게 마련입니다. 물론 안 나오는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어요. 손실 보는 종목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패턴을 써야 되지만 보통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눌림목 1차에서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첫 조정 받을 때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적게 물리고 손실을 적게 본다니까. 그래야 조금만 들고 있어봐야 설사 또 장기 좀 미른다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 더 들고 있으면 다시 매수한까지 와요. 그때 사람이 왔었을 때 물렸으니까 정리하고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에이씨 물린 거 두고 있으니까 억울하니까 더 두고 가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나가게 됩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항상 물려놓고 절반이나 줄여놓고 다시 보는 그런 습관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급등주의 패턴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다음 주 추석 지나고 강의할 거는 이제 조금 다른 기법 쪽으로 강의가 갈 겁니다. 자, 예, 강의 잘 들으신 분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녹화는 녹화는